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하 의식을 승려하겠습니다. 이어서 원내대표께서 모두 말씀하시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아마 추석을 앞두고 국회 공식 일정이 없는 까닭에 다들 아마 지역구에 계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만 오늘 이렇게 급히 긴급 파산 의총을 열게 된 것은 여러분도 많이 느끼시지만 정말 이 극악무도한 정권이 우리 해수부 공무원 피살 소외 사건도 사실을 왜곡하면서 월북을 개정사실화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얀마라는 결정을 하나 가지고 저 난리를 치고 있는데 더해서 아니나 다를까 어제 서울 동부지검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군무이탈 관련해서 이유도 되지 않은 이유로 모두 무혐의를 하는 이런 무도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마 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어 있고 추석 연휴가 시작돼서 언론들이 이 조금 조용한 틈을 타서 아마 이렇게 사건을 떨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 때문에 이것을 선포하고 우리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산의총을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작부터 이 추미애 장관 아들과 추미애 장관 관련 건에 관해서 동부지검에서 수사하던 검사가 진술을 오히려 받들이고 다른 청으로 전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귀해서 수사를 시키고 또 추미애 장관과 같은 편이 돼서 지금까지 수사를 방해하고 왜곡했던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이 바로 수사를 지휘하는 동부지검장에 가서 제대로 된 이유 없이 이렇게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군무이탈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휴가 명령서가 없으면 군무이탈이 되는 것이고 이 사건에는 휴가 명령서가 없는 것은 분명하고 구두로 누가 어떻게 휴가 명령을 했다는 점이 밝혀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얼마나 이게 무한하고 자신이 없었으면 수사검사가 누구라고 밝히지도 않고 또 설거문이 그냥 카톡에 올려서 발표를 하고 죽었습니다. 질문도 받지 않고 아마 제발이 저희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걸로 보여지고 오늘 보도에 의하면 대검에서 수사가 미진하다고 더 밝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없이 이렇게 말하자면 수사지휘 대검의 수사지휘에도 응하지 않은 채 부실하게 이래 던져버리고 무쳐 넘어가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에 깊이 관여했던 우리 의원님들로부터 상황을 보고를 받고 또 검토를 한 다음에 향후 방향을 전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는 먼저 동부지검의 무혐의 결정에 관해서 진행을 하고 이후에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국방부와 합참을 방문해서 진상조사를 했던 의원님들로부터 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두로는 안 된다. 또 카톡으로는 연장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을 함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동부지검은 추석 연휴 시작 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는 청와대 여권 등의 기류를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어제 오후 3시쯤 관련자 전원 무혐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수사 결과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공식 기자회견도 없었고요. 또 일문일답도 없었습니다. 이 수사의 문제는 추미애 장관의 국회에서의 발언 등이 거짓말로 확인됐는데도 관련자 전원이 무혐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수사 발표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최무전 보좌관에게 아들의 군휴가 연장 문제와 관련해서 전화를 걸어야 할 군부대 지원장교의 전화번호를 전달했고
그로부터 여러 차례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좌관이 지원장교에게 전화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여러 차례 사실이 아니라 지시한 적 없다, 이렇게 했던 추 장관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 동부지검은 추미애 장관의 서면 조사 등을 토대로, 그러니까 당사자만의 조사를 토대로 청탁 지시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추 장관이 아들의 직속 상관도 아닌 김모 대위의 휴대전화 번호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또 자신의 보좌관에게 왜 김모 대위의 번호를 보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서 전혀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추 장관 아들 미복귀 의혹은 물론 추 장관의 국회에서의 거짓말까지 검찰 수사팀이 덮어놓고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또 수사 결과 발표는 추미애 장관의 서면 조사 불과 이틀 만에 나온 것입니다. 당사자들의 진술만을 토대로 청탁 근거가 없다고 한 것인데 누가 제대로 된 수사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법조계라든지 언론계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당시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한 사실이 맞느냐라는 우리 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 보좌관이 뭘 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또 14일 대정부 질문에서는 보좌관이 전화한 적 없다고 답변했는데 그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라는 우리 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전화하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시한 적 없다라는 것만 강조를 했고 여기에 맞춰서 수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국회 발언을 두둔하기 위해서 맞춤형 수사 결과가 나왔다. 다시 말해서 추 장관은 전화번호를 보좌관에게 건넨 것밖에 없는데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한 사실은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으라고만 전달했을까? 이건 가장 기초적인 상식적 의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발표가 전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보좌관에게 아들의 상급부대 대위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그런데 전화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억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술은 마셨는데 음주는 하지 않았다, 이런 변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전화번호를 건넨 것은 분명히 전화를 걸어보라는 뜻일 텐데 검찰과 추 장관 측은 보좌관이 직접 전화를 한 것은 모른다, 보좌관이 모두 알아서 했다, 이렇게 꼬리끊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의 문제점은 발표의 시기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이 9개월째 끌어온 추 장관 아들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시점은 기가 막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 사건 발생 엿새 만에 송구하다라는 말을 내놓은 직후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유족에 대한 사과 3줄, 김정은 칭찬 10줄을 쏟아내고 추 장관과 아들을 모두 면죄부 주면 모든 게 덮일 것이라고 자신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 피격 사건으로 문 대통령이 정치적 공격을 받는 상황이어서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여론의 관심을 피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의혹이 풀리지 않고 오히려 의혹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지난 1월에 고발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6월에 당직 사병 등 참고인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서울 동부지검은 이달 21일에서야 추미애 장관 아들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했다고 부산을 들었습니다. 이것 역시 추석 연휴 전에 추미애 장관 모자에게 모두 면죄부를 주겠다라는 뒷북쇼임이 확인됐습니다. 추 장관 아들이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휴가를 연장했다라는 공익신고가 있었지만 이 의혹 자체는 당연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제 발표에서도 누락이 됐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 기록은 여전히 제각각입니다. 3차 휴가 복귀일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고요. 국방부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휴가 복귀일 자체가 정리되지 않는 것, 이것 자체가 규정 위반이자 특혜란 점을 방증하고 있음에도 검찰은 이것 역시 덮어버렸습니다. 지나치게 뻔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특별검사 등을 통한 전면 재수사가 불가피합니다. 수사를 뭉갠 검사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우리 의원님들 카톡방에 올렸습니다만 이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렇게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말보다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린 그 내용을 표로 보시면 훨씬 알기가 쉬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어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추미애 장관이라든지 정경도 전 국방부 장관의 국회 발언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수사 결과였다. 그래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받아 적었다.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군무이탈, 그러니까 탈영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무죄를 줬고요. 그리고 근무 기피 목적을 위해서 어떤 위계가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전부 다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추미애 장관이 보좌관에게 모든 책임을 넘김으로 인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그러니까 서 씨의 1, 2, 3차 휴가 기록이 모두 제각각이라는 것, 그리고 3차 휴가 복귀일에 대해서는 지금도 국방부 장관이 아무런 답변을 못한다는 점, 이런 거는 아예 수사 결과 발표도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장주영 의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다들 지역구 살피시느라 바쁘실 텐데 역시나 또 검찰이 그 추석 연휴 준비를 하는 것을 가만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수사 결과는 뭐 혹시나 했습니다만 역시나 충성수사, 호두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총체적인 그 수사 부실이고 또한 결론을 꿰맞춘 듯한 이제 이런 수사다. 이런 평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조수진 의원이 그 설명을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2017년 6월 24일부터 27일까지의 그 개인 휴가, 3차 휴가에 대한 승인 시점이 언제였느냐, 이제 이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는 계속 주장했던 것이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였습니다만 어제 그 나온 거 공보 자료를 보더라도 결국은 서모 씨의 그 진술의 신빙성을 오히려 두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지금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한 그 결론을 냈다는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휴가 명령은 25일, 그 복귀 시점이 지난 25일에 됐고요. 그리고 지난 21일 제가 그 신임 그 서욱 장관에게도 물어봤습니다만 밖에서 대리 뭐 아니면 그 전화로 구두 신청하는 경우에도 즉시 허가를 하면 즉시 명령서 휴가서를 SNS로 사병에게 보내준다. 이것이 원칙이다. 이것이 이제 국방부 장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진술에만 의존해서 23일에 그러니까 23일 이전에 승인이 됐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굉장히 공정하지 못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한 여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검찰에 대해서 더욱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의총을 통해서 의원들께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좀 고견을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제 그 수사 그 공보 자료에서 이제 나오는 것은 추 장관의 거짓말입니다. 대정부 질문 그리고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질문을 통해서 추미애 장관은 세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아들의 휴가 관련해서 관여한 바가 없다. 그리고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한 사실은 모른다. 아니면 없다. 세 번째로 본인은 보좌관에게 전화하라고 시킨 바가 없다.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6월 21일에는 그 추 장관이 그 관련 그 담당자인 김모 대위의 이제 핸드폰 번호를
보좌관에게 이제 보내주고요. 그리고 나서 보고 내용을 보면 결국은 이제 추가 병가 연장 뭐 관련한 이런 내용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지시를 한 것입니다. 전화하라고. 군부대 관계자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라고 지시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그동안 그 추장관 얘기했던 것은 다 거짓이다. 그 보좌관에게 전화 지시를 했다. 또한 아들의 휴가 관련해서 관여를 했다. 또한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세 가지 거짓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차례도 아니고 여러 차례 이루어진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는 충분히 추 장관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서는 지금 그 추 장관의 이런 거짓말에 대한 지금 그 짧은 영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되는 대로 의원님들 단톡방에 그것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추석 기간을 통해서 우리 그 여러분들에게 좀 전파 주시기를 좀 그렇게 그 요청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27일에 과연 이제 추 장관 아들이 어디 있었냐, 사실 이것도 굉장히 의혹 중에 하나였습니다. PC방에 있었다는 이제 이러한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과연 이런 부분이 좀 수사가 됐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의문을 좀 제기하고 앞으로 추 장관이 거짓말한 부분, 이것은 결국은 본인이 얘기를 하는 순간 그것이 외압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내가 보좌관에게 전화라고 지시했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문의가 아니라 이것은 받아들인 입장에서 당연히 그것은 청탁을 넘어서 외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추미애 장관은 본인의 이러한 관여 사실을 숨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한 추 장관의 이야기, 소명, 해명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줄기차게 저희는 이 부분을 문제를 제기하고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서 국정감사와 항고 시점을 좀 연기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27일날 복귀했는지 28일날 복귀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김도우 의원이 의혹 제기를 한 상태에서 동부지검에서 아직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도 국방부에 실제로 그 서일병이 복귀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군부대 출입기 27일과 28일 출입 기록을 요청해 놨습니다. 근데 국방부에서는 미군과 협조가 있어야 된다는 이유로 저한테 그 어제까지도 그 확인 서류가 오지 않았습니다. 동부지검에서는 강력하게 지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이 복귀 시점에 대해서 아예 눈을 감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고를 하거나 그렇게 될 때 또 언론에다가 적극적으로 의혹 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성만 의원님 감사합니다. 정부 현안 질문이 무산된 과정을 간단하게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애당초 이 북한의 반일본적 이런 패륜 행위를 규탄하고 또 대응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김정은이 이제 미안하다는 편지를 보냈으니 국방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 규탄 결의안도 안 된다면서 그보다도 더 훨씬 더 수위가 낮은 알맹이 없는 내용의 수정 결의안을 가지고 내용을 협의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 것은 시간 끌기밖에 안 된다. 별 효과가 없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정부가 숨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서는 긴급 대정부 현안 질문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제가 10월 6일 국정감사 하루 전날 긴급
현안 질문을 재차 요구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서부터 10시 이용 의원님께서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지성호 의원님, 조태영 의원님, 허은하 의원님까지 청와대 앞에서는 이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고 계시고, 우리 모든 지역구에 가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지역에서 우리 모든 당원과 또 국민들에게 우리 이 북한 만행 또 진실 은폐 의혹,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 봐주기 수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잘 알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